표차를 보고 굉장히 이제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민주당도 한번 확 다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뜨거운 정치 토론과 음악이 함께합니다. 선곡 진검 승부. 뉴스 하이킥 애청자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작년 가을에 야심차게 진행했던 인기 코너였습니다. 이번 봄 개편을 맞아서 시즌2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다양한 여야 정치인들이 이슈에 맞는 노래를 각자 한 곡씩 선곡해 오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측의 노래를 코너가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실 두 분은 여야의 청년 정치인입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두 분의 모습은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유튜브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지난 설에 오셨지만 그래도 처음 오셨다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최지은 대변인부터.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최지은입니다. 저는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난 순천 사람, 제 줄여서 순천하람이라고 밀고 있는데요. 네, 순천에서 온 천하람 당협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 재보궐선거 개표가 있었잖아요. 두 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을지. 최지은 대변인은 부산에서 직접 선거에 임하셨으니까 더 아마 좀 이렇게 애틋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어저께 김영춘 시장 후보 캠프에서 같이 개표 방송을 봤어요. 네. 저는 사실 박빙의 승부를 좀 예상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게 이제 바닥 민심에서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큰 표차를 보고 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네, 놀라셨다. 천하람 위원장님은 선거 지원 하시고 그러셨나요? 저는 뭐 몇 번만 하고요.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았고요. 예, 여유가 있으셨군요. 그렇지는 예, 저희 당에 또 사실 네. 서울,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측면 지원만 많이 했고 저희 전남 도당 차원에서 이제 유세 지원들을 좀 간혹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저는 사실은 일정이 있어서 그 개표 당시에도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출구조사 발표되니까 저한테도 축하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우리 당 분들이 굉장히 패배 의식이 많으셨는데 오랫동안 지셨었죠. 네, 예. 그래도 이번에 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두 분의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을 특별히 다시 초청한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가 2030 세대의 표심 어디로 쏠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잖아요. 두 분은 여야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청년 정치인 시점에서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 주제도요. 4.7 재보궐 2030 표심은 어디로 이렇게 정해봤는데, 자, 그럼 먼저 최지은 대변인부터 가져오신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 주시죠. 네, 이 노래 저희들은 익숙한 노래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목과 가수.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트로트인데 원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 있는 제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시고 이 노래를 공터에서 쓸쓸하게 부르시던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어저께 우리 부산시장 후보가 이제 선거에서 크게 지니까 이 노래가 떠올랐고 또 이 노래 가사가 지금은 어디에서 뭐 내 생각을 잊었는가 이게 2030을 지금 한때 진보였는데 지금 어디에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2030님들이요, 어디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2030을 부르시는 이런 심경이군요. 네. 네, 가슴이 짠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천하람 위원장 어떤 선곡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밝은 풍의 노래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역주행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인데요. 롤린. 우선 그 간만의 승리로 저희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사실 실제로는 이 롤린이라는 곡이 발표된 게 2017년 3월 7일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저희 당이 젊은 분들에게
결정적으로 외면받기 시작한 시점이 사실 2017년 3월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롤링이 역주행을 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네. 저희 당도 지금부터 이제 뭔가 젊은 분들의 본격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가고 싶다. 4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제 밝은 내일로 가자. 네. 이런 마음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을 선곡했습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은 부산 갈매기,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은 역주행의 대명사인 롤린을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설득력 있는 노래가 어떤 곡인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주셔도 되고요. 이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모두 취합해서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선곡 대결에서 승리했는지 나중에 우열이 가려지게 되죠. 그리고 우승한 이긴 분의 노래를 마지막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겠는데요.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서울은 거의 20% 가까운 표차, 부산은 무려 30%에 달하는 표차였고요. 이 정도 격차 당연히 최지은 대변인은 예상 못하셨겠죠? 네, 저는 설사 지더라도 네. 박빙으로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여론조사도 안 믿었어요. 네. 사실 이제 지역에서 제가 가면은 또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네. 또 사실 이제 선거를 할 때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다고 생각하고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맞아요. 안 믿었던 면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표차를 보고 굉장히 이제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민주당도 한번 확 다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님은 오랜만에 승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렇게 크게 격차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예상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선거 치르시는 걸 보면서 네. 지난번 4.15 총선 때 저희 당이 선거 치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 선거를 뛰고 있는데도 네.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면 계속 악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네. 당 중앙당에서 뭐 막말이 나오고 뭐 맞아요, 공천 맞아요. 파동이 나오고 네. 하루하루 이 중앙당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초를 치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요. 사실 네. 이번 민주당의 선거 치르시는 걸 보면 후보분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하셨지만 그 예. 당이라든지 또 구성원들이 여러 악재를 좀 쏟아냈기 때문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이제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좀 높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아하. 이게 좀 정책이나 비전이 실종된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정치 혐오나 무관심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 조금 우세한 민주당이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투표율이 어느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좀 성남 민심이 토출이 될 거다. 네,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이번 선거의 승리의 요인 가장 결정적인 것 한 가지만 뽑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뭘 잘했다기보다 정부 네. 여당의 실책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굳이 그래도 저희 당 하나만 뽑자면 네. 상식의 영역으로의 복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식의 영역으로의 복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는 선택지도 될 수 없는 비상식의 영역에 있는 정당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네.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도 하시고 네. 뭐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해서도 사과하시고 또 막말이나 뭐 과도한 장외투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사라지면서 네.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그나마 이제 좀 정상적인 상식적인 정당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님의 분석이 좀 소름 끼치도록 놀랍습니다. 전혀 보지 못하던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말씀은 전혀 듣지 못했던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 승리가 무게가 대단히 크게 느껴지네요. 네.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이런 참패의 원인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저는 민주당의 과오, 민주당의 너무 자만했던 오만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80석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고 국민들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개혁이 빨리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180석 줬는데 왜 빨리 안 하냐라는 말도 있었고 네. 또 동시에 우리가 소통을 너무 우리
끼리만 한 게 아닌가. 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지역에서 네. 조금 더 소통을 더 잘하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좀 빨리 듣고 빨리 실행하고 네. 잘못된 부분은 좀 빨리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너무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떻게 보자면 양당 모두 승리했으면서도 어떤 자성의 말씀, 또 민주당은 상당히 깊은 어떤 성찰의 말씀을 주셨는데 천하람 위원장께서 앞서 국민의힘의 승리이기보다 민주당과 정부의 실책이 너무 컸고 국민의 어떤 그 실망이 컸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정부와 여당이 정신 차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을 하면 지금의 국민의힘만으로는 또다시 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저도 그런 지적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예. 지금부터가 저는 저희 당의 굉장히 위기라고 지금부터가 생각이 위기다. 듭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선거 승리하자마자 정확하게는 선거 승리를 보는 중에 벌써 나쁜 버릇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저희 당의 그 송원석 의원 네. 이야기인데요. 폭행 문제요. 예, 선거 개표 방송을 보는데 본인의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당직자한테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사실 2030의 마음을 바로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약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갑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저희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번에 예. 당직자분들께서 뭐 탈당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네. 저도 당직자분들에게 정말 120% 연대하고 싶고 아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저희 당에서 정말 송원석 의원에 대해서 탈당이 아니라 네. 제명을 하는 정말 강한 이제부터 더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엄격하겠다라는 네. 제스처를 지금부터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 이번에 앞서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30의 표심이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2030 젊은층은 민주당 진보적인 그 정당 어젠다에 마음이 많이 갔었고 투표장이 많이 안 나와서 어르신들에 비해서 또 표를 많이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거꾸로예요. 국민의힘의 거의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75% 정도의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책의 실패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실패. 예,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 2030 세대가 너무 억울하다. 이제 앞으로 올라갈 사다리까지 없어졌다. 지금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상실감을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집값이 너무 오르고 불평등은 또 너무 심해지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본인들에게 더 상실감을 크게 주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고 네. 또 원래 2030 세대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더 중요하지 뭐 예. 옛날에 민주화 거대 담론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잘 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청년 정치, 뭐 2030 중요하다고 하면서 좀 형식적으로 뭐 한 명 정도 2030 정치인을 데려와서 세워놓는다든지 네. 정말로 우리가 2030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그 2030이 가장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고 결정하는데 2030이 참여되어서 결정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책들이 위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네. 됐지 바텀업으로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진지하게 그다음에 청년을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반성이신데요.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2030의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쏠렸던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청년들은 뭐 진보 보수 이렇게 이념의 틀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지금의 청년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기존의 뭐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게 기존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30 세대가 보수화되었다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는 여전히 2030이 기득권에 저항을 하고 있다. 아하. 다만 기득권이 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흠.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나 뭐 박원순 시장 때 뭐 피해 호소인 그 사태나 뭐 또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거 이런 것들을 LH 사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예. 뭔가 민주당이 개혁 세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 역시도 개혁되어야 될 세력이었구나라는 거를 젊은 분들이 이번에 뼈저리 있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 민주당 내에서 아까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저는 이것은 더 길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2030에게 외면받는
더 심각한 정치 혐오와 무관심의 세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양당 모두 진짜 제대로 이번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0대는 그대로다. 기득권에 저항한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기득권이 되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기득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도 젊은 층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저항할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뼈저린 반성과 어떤 황골 탈퇴, 과거의 어떤 기득권적인 행태에 대한 자성을 하면서 그 짐을 벗게 되면 지금 온 2030의 지지를 계속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뭐랄까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 하나만 더,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서요, 최지은 대변인.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크고 심했어요. 이번에 네.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 60대 이상보다도 네. 20대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국민의힘에 줬거든요. 짧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 뭐라고 보세요? 남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대 여성은 아니고 20대 남성이 특히 보수화가 됐는데 네. 전 이게 이제 그 양성 평등이 마치 여성을 우호하는 정책처럼 그 프레임이 좀 쓰여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하는 방향은 모든 사람이 고르게 다양하게 잘 사는 것인데 젠더 갈등과 역차별 논란이죠. 예, 그게 네. 이제 남성의 표심만 유독 보수화가 된 것은 그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을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아니면 남성들 오해하고 있다? 어떤 쪽입니까? 홍보를 민주당의 의도가 잘못된 것은 민주당이, 아닌데 예.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선곡 대결의 결과는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오늘의 승자는요, 4.7 선거와 달리 부산 갈매기입니다. 55대 45 정말 박빙이었고요. 최지은 대변인, 천하람 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